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상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상합의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회사와 합의해서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직접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상합의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상합의는 근로자 관점에서 보는 그 내용과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우선 근로자 관점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후반부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공상합의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첫째, 공상합의를 하면 산재 신청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 측과 공상합의를 진행했는데 사고 부위가 악화되고 후유증이 심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공상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드립니다.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 공상합의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불이익을 느끼고 있다면, 추가적인 후유증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산재 신청을 진행해서 산재 절차상의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상합의 후 산재 신청을 하면 합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상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그 내용에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 또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 산재 신청 시 위약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산재 신청을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합의 내용은 산재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행사 방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합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한다면 오히려 회사 측이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상합의가 산재보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상합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상합의가 산재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산재 신청이 까다롭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공상합의가 절차적으로 간소하고 회사 측과 원만한 해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인해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치료비, 그리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보상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불편한 몸 상태가 있으면 장애보상까지 받는 방식으로 산재보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후유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후유증 예방관리 제도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의 전체 보상 내용을 확인하면 공상합의를 할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도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보상 내역보다도 더 많은 공상합의금이 제시된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용자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공상합의에 대한 그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공상합의하면 산재사건은 없는 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공상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공상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처리된다는 그 생각으로 공상합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합의를 하면 산재 신청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사고 발생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상합의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민법상 합의를 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공상합의를 했다고 해서 산재사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산재사고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조사표를 통해서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공상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산재 발생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산재 미보고 과태료를 검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재조사표와 관련한 보고 의무 사항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공상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산재 은폐하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상합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할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산재 미보고 상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과태료 금액은 1차에 한해서는 700만 원, 그리고 2차에 한해서는 1천만 원, 그리고 3차에 한해서는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를 지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상합의 그 자체는 민사상 합의를 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공상합의를 했다고 해서 산재보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범죄 행위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공상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상합의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산재를 신고 안 한 경우, 그 산재 신고 안 한 사실을 과연 누가 알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상합의를 해서 산재 신청을 안 하고 잘 묻어두고 산재 발생 사실을 잘 묻어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가 합의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마음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된 결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병원 초진기록 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칫 산재 미보고 차원을 넘어서 산재 은폐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상합의에 대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잘못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클릭하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을 또 클릭하시면 구독이 취소되니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